과정 1 59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수업을 시작해보죠. 자, 이 전 시간까지는 그 손수자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손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서 쓴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마음심. 마음심은 제부수고, 부수는 자기 부수니까 마음심 부수고, 획수는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네 획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사람,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심고심 했겠죠. 그러다가 무엇을 염통을 사람의 염통 심장을 그러니까 사람의 염통의 모양을 본떴는데 염통을 그려놓고 그놈을 마음으로 대신했다. 그래서 이게 본래는 뭐가 돼? 염통이니까 염통심. 자,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을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마음심.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으로 뭘 해? 생각을 하니까 생각심. 우리 심장은 어디? 몸의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심. 자, 이걸 우리가 자꾸 심방 그러는데, 심방이란 말이 뭐냐? 심방? 심방은 소위 다른 말로 하면 심방 또는 심실 그러는데, 심방, 이 집방자 써서 심방은 심방이라는 게 염통심을 염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염통을 한자어로 심방이라고 한다. 심실이라고도 하고 심방이라고 한다. 자, 다시 참고로 할 거. 마음심이 어떤 글자에 어디에 앞에 즉 변에 앞 어떤 글자의 앞에 나왔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 어떤 글자의 맨 밑에 발에 썼을 때는 다시 모양이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여기 한자어를 들어가기 전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우리 마음 정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 풀을 청자는 이때 발음교인데 그래서 이게 마음심이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심이 붙어있는 글자가 나오면은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즉 마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뭐 사랑한다든가 좋아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뭘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마음심이 붙어있다. 그랬을 때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음심이 맞죠? 그 다음에 이 모자 밑에다가 모막인데 모 밑에다가 마음심을 했을 때 이때가 뭐다? 어떤 글자의 맨 밑에 발에가 썼을 때 마음심이 모양이 변한다 했을 때 이때 모양이 변했다. 이게 마음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음이 뜻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모막인데 모라고 읽으니까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그리워한다든가 좋아한다든가 했을 때 그리워할 모. 자, 이것 같은 경우는 뜻정 보통 이런데 뜻정 생각정 근데 마음정이죠. 우리가 정을 준다는 것은 마음 씀씀이 마음을 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흔하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닌데 마음심이 어떤 글자의 맨 밑에 발에가 쓰면 모양이 변한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건 꼭 알아둬야 되겠죠. 마음. 자, 가운데부터 해보죠. 그럼 가운데는 우리가 가운데 중을 쓰면 가운데 중 마음심이 아니라 이때는 가운데 중 가운데 심하니까 뭐예요? 중심하니까 가운데죠. 이때는 이게 마음심이 아니라 가운데 심으로 쓴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마음심을 거꾸로 뒤집어서 심중을 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때는 이게 마음심으로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니까 이때도 이건 발을 중인가 아닌가 발을 중 가운데 중 하는데 이때도 이것은 무슨 중? 마음 중이 되니까 이것도 심중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뜻이 되는. 자,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 똑같은 글자인데 중심이나 심중은 똑같은 글자인데 똑같은 글자인데 뜻만 앞뒤가 바뀜으로 인해서 뜻만 바뀌었다. 자, 염통은 심장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심정 했을 때도 아까 우리 뜻정자 마음정자 나오면 심정이란 말을 쓰는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과 몸을 할 때 우리 심신이 뭐 피곤하다든가 했을 때 심신. 그럼 이거 몸 쉰다니까 몸이니까 뭐가 심신.
자, 이 심은 낱말로서는 엄청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그럼 만약의 경우 우리 어린애들, 여러분들 같은 어린애들 마음에 쓸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릴 동, 아이동자를 쓰고 어린이의 마음, 동심, 동심으로 들어간다. 어렸을 적 그 생각으로 있을 때는 동심으로 수가 있다. 다음에 63쪽은 거기 성씨, 뿌리씨나 또는 어조사야, 이건야, 뱀야로 쓰는데 이것은 독립된 글자로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글자에 붙어서 한 합체자로 주로 쓰고 이 성씨, 씨자 같은 경우는 높임말로 쓴다. 가상의 김씨라든가 뭐 형씨라든가 그러나 옛날에는 하나의 인간들이 서로 간에 한 군데 모여서 했을 때 그랬을 때 부족이라든가 씨족이라든가 했을 때 씨족사회 자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 성성자를 쓰면 우리 머리에 성씨 그러죠. 흔히 지칭할 때 뭘 가리킬 때 김씨 그런다고요. 이랬을 때는 이거는 성씨로 쓴다. 성씨씨로 쓴다. 그것만 알면 되고 이건 정확하게는 뭐 뿌리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또는 사람이 물건을 들고 서 있는 모양이라든가 그런 설은 있는데 정확하게 정설은 없다. 다음 64페이지 64쪽으로 넘어가서 오는 뭐 그렇게 쓰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나, 둘,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라고 했으니까 가로와 세로가 만났을 때 가로와 세로가 만날 때는 가로선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열 십자 같은 경우는 이게 먼저 이게 가로와 세로 했을 때 가로가 먼저 한다. 세획. 세획이고 위의 것은 부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열 십자 부수가 된다. 부수는 뭐가 돼요? 부수는 열십이 된다. 열십이 부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나도 12시 할 때 오정, 정오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12지지에서 이것이 일곱째 해서 오 그러는데 그때는 만약에 이 해에 오가 들어가는 해에 태어났다가 뭐가요? 말이라는 뜻으로 쓴다. 본래의 뜻하고 아무 관계없이 동물의 이름으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말이라는 뜻으로만 쓴다. 근데 본래는 이게 뭘 그럼 나타낸 거였냐? 본래는 지금은 이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이 절구통이 있어가지고 이 곡식을 거기서 빻는다든가 찢는다든가 했을 때 절구의 뭐 공이 모양을 본뜬 자다. 공이 절구의 그 공이 이렇게 찢는 그 나무로 만드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본래는 이게 뭐야? 공이 오자인데 본래 있어서 지금은 낮이라든가 주로 낮으로 쓰니까 밤낮 할 때 낮으로 쓰는데 그 다음에 일곱째 지지오로 쓰고 하는데 공이라는 말은 안 쓰니까 공이는 무엇으로 만드는? 나무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 대신에 나무목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자가 이게 뭐 공이 오자다. 잘 흔히 쓰지 않는 글자니까 그렇게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딱 정확하게 바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정시 하니까 뭐예요? 정오. 정오 하니까 몇 시야?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가 되죠? 예전에는 이 하나가 옷이라고 나타내면은 옷이 시간을 나타낼 때는 옷이 했을 때는 이 하나의 오가 2시간씩을 나타냈으니까 12개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가 12개니까 24시간이니까 하루는 하나가 2시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옷이니까 옷이는 몇 시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그러니까 이 2시간이죠. 이것을 옷이라 하는데 정확하게 가운데인 12시니까 뭐가 돼? 정오가 된다. 그럼 정오를 바꾸면은 뭐라고 돼? 오정이 된다. 그러니까 정오도 12시고 오정도 12시. 그것만 주로 알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낮에 잠이 온다.
오수란 말을, 잠잘 수자, 잠올 수자 써가지고 오수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점심을 우리가 먹는 것을, 점심을 먹기는 먹는데, 보통보다 흔히 좀 잘 대접을 받고, 잘 먹는 것을 뭐냐면, 오찬이란 말을 쓴다. 점심밥이 되겠죠? 예. 다음 그 밑에 말할왈은 있는데, 말할왈은, 자, 조심할 것은, 해일은 옆으로 펴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펴져 있는데 가로보다는 세로 쪽인데 이 말하라는 해하고는 달라서 가로 쪽으로 퍼져 있다. 그러니까 가로 쪽이 더 넓고 세로 쪽이 좁고 가로 쪽이 더 넓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입이죠. 사람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다. 사람 입에 여기서 하나 그어놓은 것은 부호가 되겠죠? 하나의 선인데 여기서는 이건 부호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낸다. 이게 사람 입에서 말 소리가 나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침, 부호다. 그래서 본래의 뜻은 말하다. 자, 이거는 자기 부수예요. 그러니까 말할 부수다. 부수는 자기 부수다. 이거는 뭐 필수는이라든가 획수는 해일하고 똑같겠죠?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획이니까 똑같다, 이게. 자, 흔히 우리 얘기하는 왈과 알부하다. 왈가, 옳다, 옳지 않다. 왈가는, 가는 옳다는 소리고, 부는 옳지 않다는 소리니까, 왈가, 왈부했을 때는, 그렇죠? 왈가, 왈부했을 때는 말이 이러쿵저러쿵 옳다, 옳지 않다니까 말이 많게 되는 거죠? 그때 주로 쓰고, 자, 왈, 그러면 이때 왈이 붙은데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때 말이란 말을 쓰게 된다. 말할왈에 이어서 66쪽 임금왕. 자, 임금왕은 뭐 그렇게 보니까 쓰기 쉽네. 하나. 아, 이거는 둘, 셋, 넷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 둘. 내리 긋는 게 둘, 그 다음에 이게 셋. 그 다음에 마지막 네, 4획이죠? 4획이고 부수는 이게 어디 들어있냐? 자, 이건 조심해야 되죠? 부수는 이거하고 비슷한 부수록에 들어있다. 자, 부수는 부수록이 된다. 그래서 임금왕 부수는 없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주의해야 될 건 다 가상에 이렇게 쓰는 자가 있는데 이게 우리 다스릴리, 깨달을리, 까달리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때가 여기 구수록은 점이 있고 이 임금왕은 점이 없으니까 이때 흔히 자칫 잘못하면 아 이거 왕하고 마을 리자하고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수록이 어떤 글자에 변해 가서 쓸 때 다른 글자하고 합쳐져 서 변해 갔을 때는 점이 하나 떨어진다. 그건 참고해야 되겠죠. 자, 왕은 도끼 모양인데 무슨 큰 도끼 모양을 본뜬 거다. 자, 그러면 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천지인이라든가 그런 거 뭐 세 가지를 다 갖춰줬다만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 왕을 그 미가시키는 거고, 이거는 도끼 모양을 정확하게 도끼 모양을 본뜬. 그러니까 도끼는 옛날에 뭐였어? 소위 병기였다 이거요. 싸울 적에 쓰는 하나의 무기, 병기 모양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 큰 도끼 모양, 도끼도 작은 도끼가 아니라 큰 도끼였냐? 그 왕의 어떤 위엄이라든가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큰 도끼로 나타냈다. 그래서 임금왕. 임금이죠. 그 다음에 임금은 가장 우뚝 서 있으니까 첫 번째니까 으뜸왕 또는 아주 한참 모든 게 일어날 때니까 성할 때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왕성할 왕 그러죠. 왕성하다. 그때 쓴다 이거죠. 자, 그럼 임금의 관계된 거. 임금이 어디다 머리에다 쓰는 건 뭐라고 그래요? 임금의 머리에다 쓰는 것은 관이라고 그러죠. 머리에다 쓰는 건 관이야, 관. 그러니까 왕관. 그 다음에 뭐 임금의 아들은 아들 자자를 쓰면 왕자가 되겠고, 왕의 전부 시키를 왕가라고 하고, 뭐 왕의 부인을 왕후네 뭐 여러 가지 쓰겠죠. 근데 왕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임금군, 임금왕에서 군왕이란 말도 되고,
주왕이란 말도 되고, 임금 주자 쓰면 주왕이란 말도 되고, 그 한 나라의 임금은 국왕이고, 그럴 때 쓴다. 다음.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 간다 할 때 이렇게 쓰는 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주자가 챙인데, 본래는 이 주가 아니라 발음교가 왕인데, 이게 누가 잘못 써가지고 내려오면서 이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원래는 이게 왕이야. 그래서 이건 발음교고, 이게 길을 가는 거니까 그냥 길을 간다 해서 가왕자인데,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왕이 다른 데 가서 쓸 수는 있다. 자, 67쪽. 소. 하나, 둘, 셋, 넷. 획수는 4획이고, 부수는 자기 부수다. 그러니까 소우 부수가 되겠, 소우 부수다. 자, 그러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소우는 어떤 글자의 변으로 가서 쓰게 되면 어떤 글자의 앞에 나올 때는 모양이 변한다. 그 다음 어떤 글자에 위에 가서 쓰면은 뭐가 밑에 문자는 잘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건 상형 문자인데 뭐예요? 주로 소의 무엇을, 머리 위쪽 모양을 해요. 머리 모양을 본뜬 거다. 소의 머리 모양을. 그러니까 소의 머리는 뭐가 달려서? 뿔이 달렸으니까 이쪽은 뿔이 나오는데, 뿔이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이 뿔이 달린 소의 머리 모양을 본떴다. 이게 소우. 희생우란 말은 예전에는 신전에 소라든가 양 같은 것을 바쳐서 주로 이제 제사를 모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를 지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희생이다 해서 희생우 그런다고. 그 다음에 별 이름이 하나 있죠. 별 이름. 뭐 견우라든가 직녀, 견우 직녀할 때 그때는 이 우자를 쓴다고요. 자, 우리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먹는 거,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우유. 자, 우자는 이제 전유자는 조금 어렵기는 하는데 이렇게 우유에서 이때 이게 젖이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사람의 엄마의 젖, 그러면 모유 그러잖아? 모유. 그래서 우유인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우두라는 말인데 옛날에 천연두. 지금은 천연두가, 옛날에는 법정 전염병인데 요즘에는 천연두라는 것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법정 전염병도 아니고, 근데, 자, 이 소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젖만 필요하는 젖소가 있고, 소위 젖소.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어요? 고기를 먹으라는 유구가 있다, 이거예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기르는 소. 그래서 고기를 아주 맛이 있게끔, 기르는 소를 유구라고 그러죠. 이걸 고기를 주로 먹기 위해서 기르는 소고, 이 우유는 뭐예요? 젖을 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젖소가 되겠고.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려나? 그러면 소의 귀, 귀죠. 귀 있자니까 귀. 그 다음에 우리 읽는다. 책 같은 것을 읽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독서 그러죠. 그래서 독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건 경인데, 경은, 자, 기독교에서는 성경이고, 불교에서는 불경이다, 이거. 그때는 그냥 이걸 경경이라고 성서경 그러는데, 그래서 우이독경.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건데, 소귀에, 쇠귀에, 소귀에, 귀 있자니까, 소귀에 무엇을 읽는다? 경을 읽는다. 읽을 독이니까 읽는다. 경경자니까 다른 데 가서 이 경자가 쓸 때는 진할경, 경과, 경유할 때, 그래서 속에 경리 끼니까 소란 놈이 경을 읽어보든지 바람이 불든지 뭐 이런 감각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들려줘도 그 좋은 말을 굳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했을 때 우의독경이다 그런다고요. 여기서 조심할 건 소우가 어떤 글자에 하고 합체자로 했을 때 분명히 변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손 숫자 할 때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손이 모양이 어떤 글자에 머리에 가면 변한다. 이것도 손이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의 손이고 위에는 이 밑에 것은 뭐가? 오른손이다 이거예요. 위에도 손이고 밑에도 손이다. 자, 그러면 필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획이죠? 4획이고, 부수는 잘 보면 손이 부수가 되겠죠? 근데 위에 있는 손은 변형된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손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우인데, 이게 손우자인데, 이 손우가 부수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손우가 부수다. 그럼 이거는 회의 문자죠? 그럼 뭐하고 합쳐진 회의 문자냐? 손과 손수, 그 다음에 손우가 합쳐진, 그러니까 손이 뜻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손하고 합치니까. 서로 간에 손을 이렇게 포개서 겹쳐서 두 손을 겹쳐 막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잡고 있으니까 아주 다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무엇을 합쳤냐? 서로 간에 손을 합쳐서 힘을 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힘을 합쳤다. 손과 손을 겹쳤으니까 힘 합칠 우자인데 우리가 보통 쓰기로는 어떻게 쓰느냐? 벗이라는 말로 쓰는데 다정한 벗. 그래서 벗이니까 서로 가까우니까 친하루, 사계루 그런다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인이라고 그러죠? 우인. 그 다음에, 자, 학교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반 친구라든가 그 학년의 친구라든가 했을 때 사귀는 것을 뭐라 학우라고 그런다고. 이 학자는 조금 어려워지는데 배울 학자를 써서 학교에서 오는 학우.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 사귀는 친구, 학우.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반에서 같은 친구는 크부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벗과 벗 사이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정이라고 그러죠? 우정. 그럼 나라와 아주 가까운 나라를 우리는 우방국가라고 그런다고. 우방. 물론 맹방이라고도 하는 말을 쓰는데 우방.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가깝다. 보통 우리 친하다 그러는데 친하다 할 때 친은 한자라고. 이게 뭐예요? 친할 친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우리말로 하면 이 친은 가까울 친. 그래서 아주 가까운 벗, 친우. 다른 말로 하면 벗이 다른 말로 하나 쓸 수 있죠? 뭐가? 아주 예전부터 우리 서로 간에 사귀어온 오래된 벗. 그것을 친구. 친우나 친구는 같은 말이죠? 벗 같은 말이다. 그 참고하고요. 다시 넘어가서 68쪽 9쪽 70쪽으로 넘어가네. 70쪽. 이제까지 손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나와 있네. 자, 손이죠? 하나, 둘. 자, 기역자는 보통 한획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이거는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한획이니까, 그냥 한 번에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획으로 쓴다. 그래서 두 획이 되죠? 이거는 부수는 자기 부수죠? 그러니까 손우부수다. 그렇죠? 자, 이거는 몇 번 나와서 얘기는 했죠? 이건 뭐, 오른손을 모양 본뜬 거다. 그래서 오른손 이 세 손가락을 이렇게 세 손가락을 본떴다겠죠? 손 숫자는 손 전체의 손가락 5개하고 이렇게 손바닥하고 다 손목하고 전체의 손 모양을 본뜬 것이 손 숫자고 손 우자는 오른손 손가락 3개의 모양을 본뜬 것이 손우다. 우리 반드시 알아줘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 이 손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면 손이다. 필히 알아둬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건 언제 쓰느냐? 우리 흔히 많이 쓰는 이 필이라든가 글서라든가 그 아내부 며느리부 한다든가 했을 때 반드시 다 이 손이 들어가 있다. 여기 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손으로 뭘 잡고 뭘 움직여서 뭘 행위하는 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손이 들어가 있다.
참은 거예요. 자, 이거는 보통 우리 손우인데, 우리가 얘기하기는 또는 다시 그런데 낱말로는 별로 쓰는 게 없고, 한자에서 쓴다. 낱말로는 별로 쓰는 게 없고, 한문에서, 문장에서 흔히 쓴다. 그때는 보통, 쓴다. 그래서 낱말은, 여러분한테는 적절하게 설명할 낱말이 없다. 그것만 알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이 우자가 나와 있을 때는 다른 글자하고 합쳐져서 상당히 많이 쓰는데 전부 손이라는 뜻으로만 쓴다. 그 대신에 이 손하고 같은 글자가 이 손이, 이런 모양의 손이다. 이거는 반드시 이 시간에 기억해 놓다가 이 다음에 언제든지 이런 모양의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저게 손우자와 같은 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손만 알면 된다. 이게 음은 없어요. 이거는 음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또도 한자에서는 음은 몰라도 괜찮다. 이게 손만 알면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죠. 이어서. 수고하셨어요.